50대 대기업 임원, 퇴직 후 이제 놀겠다. 선언 3년 만에 인생 날아갔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퇴직 직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여유롭게 살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진짜로 몇 달간은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다니며 지내던 어떤 사람이 불과 3년 만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다는 이야기요. 남일 같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막상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실이에요. 은퇴 이후엔 놀 수 있다는 기대를 갖지만 실제로는 놀 수 없음을 깨닫고 허둥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사회가 은퇴라는 사건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새삼 놀라곤 합니다. 직장 생활 30년, 40년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퇴직이 되면 모든 게 확 바뀌어요. 눈을 뜨면 아침에 출근하던 회사도 없고 당장 해야 할 업무도 회의 일정도 관리해야 할 팀도 함께 점심 먹던 동료도 없습니다.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상사가 귀찮고 업무가 힘들어도 나를 규정해주는 환경이 분명히 존재했죠. 그런데 퇴직 후의 하루는 철저히 홀로 시작하고 홀로 끝납니다. 이걸 상상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오늘은 이처럼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다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 해요. 한 사람의 사례로 끝내기엔 너무 아쉽고 또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듣고 겪은 3가지 사례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각 사례마다 공통된 교훈이 있겠지만 이야기 자체가 주는 시사점도 커요.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만 진짜 놀 수 있는 그리고 진짜 행복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거든요. 50대 대기업 임원, 화려한 은퇴 뒤 찾아온 불안. 먼저 제목의 주인공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50대 중반의 대기업 임원까지 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했다고 부러움을 살 만한 커리어였죠. 퇴직이 임박했을 때 어느 정도 퇴직금이 나오고 퇴직 후에도 약간의 고물료 같은 게 있을 거란 확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가족에게도 나 이제 회사 그만두면 12년은 마음 편히 쉬면서 골프도 치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닐 거야.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 좀 즐기며 살자.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여행을 떠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과 추억을 쌓기 시작했죠. 문제는 퇴직 후 1년 차에 본인의 생활비가 예상보다 훨씬 크게 나가고 있음을 깨달은 순간부터였어요. 현금 흐름이 생각처럼 안정적이지 않았거든요. 고물료는 언제부턴가 기업 사정으로 삭감되었고 퇴직금은 오랜 기간 회사를 다녔다고 해도 생각만큼 넉넉하진 않았어요. 투자한 펀드며 부동산마저도 시기가 안 좋아서 수익은커녕 원금 유지도 간당간당했고요. 나이는 50대 후반, 다시 취업하려니 마땅한 자리는 없고 대기업 임원이었다는 커리어가 되레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작은 기업에선 과연 우리 회사에 맞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 고정비를 줄이려고 이리저리 아등바등했지만 이미 생활 수준이 높아져 있던 터라 쉽게 바꾸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자영업을 해보겠다고 시작한 일이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번번이 적자를 보고 3년 만에 대부분의 자산이 날아갈 위기까지 치닫게 된 거예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은 퇴직 후의 경제적 플랜을 너무 낙관적으로 봐선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계획 없이 놀겠다라고만 생각하는 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닫게 되죠. 이분은 너무나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그 열심이 회사 안에서의 역할이었을 뿐 나만의 재정 설계나 인생 이막 구체화에는 소홀했던 거예요. 결국엔 다시 직장 문을 두드리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이 40대 초반 IT 개발자, 조기 은퇴의 꿈과 현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맥락이에요. IT 개발자로 일하던 분인데 40대 초반에 몇 번의 투자 성공으로 꽤 큰 돈을 모았어요. 흔히 말하는 파이어족 FIRE,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를 꿈꾸면서 이제 나 이 정도면 50대, 60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겠지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래서 회사에 사표를 내고 본격적으로 나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주식 투자, 코인 투자, 개인 창작 활동 등. 초반엔 일이 잘 풀리는 듯 했어요. 회사에 다닐 때보다 스트레스도 적고 개발자로서의 커리어를 유지하면서도
프리랜서로 일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투자 수익이 점점 불안정해졌고 한창 잘 나가던 코인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세금 문제와 가족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등이 한꺼번에 몰려드니 매달 마이너스가 훅훅 생기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일하는 시간과 돈에 대한 압박은 점점 커졌고 결국 평소처럼 마음 편히 놀겠다라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일거리를 더 찾아 헤매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조기 은퇴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보다 더 치열하게 돈을 좇아야 하는 역설이 일어난 거죠. 이분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회사 다닐 때는 내가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게 아니었지만 적어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돈이 안 들어오니까 내가 즐기려고 시작한 일도 마치 전쟁처럼 느껴져요. 내가 좋아하던 일도 계속 돈으로 환산되어 보이니 행복감이 그때보다 크다고 말하기가 어렵네요. 이 말이 참 공감되더라고요. 자유라는 게 결국 금전적 안정 위에서 더 빛나는 법인데 그 부분을 놓치고 나니 일도 안 되고 마음도 편치 않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다시 직장에 재취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40대 초반이라 경력상 기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 공백 기간과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이 만만치 않아 쉽진 않다고 해요. 60대 공무원, 막연했던 은퇴 생활의 덫.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60대 공무원 출신 이야기예요. 공무원은 정년퇴직 시점이 명확하고 연금도 어느 정도 보장되니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 생활에 들어가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기더랍니다. 더 이상 매일같이 출근할 곳이 없고 동료도 없어지니 시간이 남아도 너무 남는 거예요. 그동안 빨리 은퇴해서 편히 쉬고 싶다라고 말하곤 했는데 막상 해보니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자신이 무용지물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이분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출근 준비를 했었는데 퇴직 후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10시, 11시에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도 할 일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딱히 약속도 없고 식사만 겨우 챙겨 먹고 집에 틀어박혀서 TV나 인터넷만 봅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1년 넘어가니 내가 이러려고 그토록 은퇴를 바랐나 싶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고민 끝에 이분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서류 정리나 컴퓨터 입력 같은 간단한 일이지만 사람들이랑 얘기 나누고 어디론가 출근한다는 느낌 자체가 삶의 활력이 되었다고 해요. 또 평소 건강관리에 소홀했지만 이제 시간을 내서 걷기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고 예전엔 생각도 안 했던 동호회 활동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퇴직 후 우울감이 많이 사라지고 다시 예전처럼 에너지를 찾았다고 하더군요.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은퇴 이후 할 일이 전혀 없으면 사람은 멈춰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연금이 든든해도 막상 일상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다라는 감각을 잃으면 허무함에 빠지기 딱 좋다는 거죠. 은퇴, 진짜 놀기 위해선 준비가 필수.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어요. 사람마다 상황도, 재정 상태도, 은퇴 시점도 다 다르지만 뚜렷한 공통점이 하나 있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은퇴라는 걸 맞이하면 이제 놀겠다고 선언했어도 결국 놀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불안, 금전적 압박, 정체성, 혼란 등 온갖 문제들이 몰려옵니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되잖아요. 일막을 마무리한다고 해서 삶 자체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이막은 더 길지도 몰라요. 50대, 60대에 퇴직을 해도 평균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죠. 다시 말해, 노는 시기가 너무 길어지면 그걸 감당할 만한 경제력, 체력,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유로운 은퇴 생활은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라 철저한 설계와 실행이 뒤따라야 해요. 재무 계획 은퇴 후 1020년간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나 되는지, 예상 수입은 어디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미리 점검해 봐야 해요. 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수익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할 건지도요. 역할 찾기 직장을 떠난 뒤 나를 어떻게 정의할지 생각해 봐야 해요. 과거 직장인이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거나 취미 활동을 직업 삼을 수도 있고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죠. 건강관리 쉬는 시간이라도 건강관리에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오히려 퇴직 후에 건강을 돌보지 못하면 병원비나 몸의 문제로 또다시 삶이 꼬이기 쉬워요. 사회적 관계 동료와 후배, 거래처 사람들과도 적당히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봐야 해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기 힘들고 관계가 있어야 날 위한 자리가 생깁니다. 결국 은퇴란 회사를 떠난 뒤에도 내 삶을 어떻게 존속시키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 할 수 있어요. 이걸 제대로 인식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이제 놀겠다 라는 선언은 금세 이제 어쩌지? 라는 혼란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나눈 3가지 사례는 결코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도, 우리 형님 누나들 세대에서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때론 다 잘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최소한 막연한 낙관과 놀겠다라는 말뿐인 계획은 정말 위험하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결국 언젠가는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나만의 원대한 꿈이 있으면 좋겠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함께라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퇴직 후에도 정말 놀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